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2월 14일인데 제가 1월 14일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한 달 전에 쌍꺼풀 절개, 비절개 눈매 교정 그리고 위트임까지 수술을 했습니다. 예전 영상들이랑 조금 얼굴이 다르죠. 쌍꺼풀 수술을 한 이유는 평소에도 눈이 짝짝이고 약간 삼상한이 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막연하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쌍수를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 수술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컴플렉스를 폭발시킨 게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제가 2019년 2월에 시작해서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났죠.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구독자 막 3명, 4명 이런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영상을 올리면은 아무도 안 봐주고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구독자가 이제 5,000분 정도 가까이 되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서 댓글도 어느 정도 달리고 그 와중에 저한테 막 이런 악플들도 많이 늘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눈에 관한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었어요. 이런 댓글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수술에 내몰렸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댓글들 캡처는 지금처럼 이렇게 컨텐츠 용도로 아주 굉장한 양분이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터넷상에서 제 얼굴 면전에 대고선 하지도 못할 말들 이렇게 키보드를 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방구석 여포 같은 한심한 사람들한테 제 인생이 막 흔들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쌍수는 하고 싶었지만 그 수술이 무서워서 어영부영 미뤄오다가 그런 댓글들 때문에 쌍수를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더 이렇게 폭발한 거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상담받았던 것부터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에는 원장님이 절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절개는 무섭고 많이 매몰들을 하라고 추천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상담을 갈 때도 매몰을 생각하고 가지 않았는데 제가 눈두덩이 지방이 진짜 두꺼워서 주변 친구들도 분명 너는 절개일 거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 같은 거 막 찾아보면서 나는 절개겠구나. 눈두덩이 지방이 너무 두껍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월쯤에 1차적으로 상담을 받고 병원을 정한 다음에 상담을 받은 후로부터 한 3주 후 정도에 예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에 수술 예약을 잡았습니다. 병원 가던 날 심정은 일단 수술 시간이 제가 첫 타임 오전 11시였는데 전날 새벽 4시까지 떨려서 무서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2시인가 1시쯤에 누웠는데 막 계속 의료사고 나면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한테 인스타나 아니면 카톡으로 나 내일 쌍수하는데 혹시라도 안 돌아오면은 그런 페북 따봉 계정이나 인스타 광고 계정들한테 DM이라도 보내가지고 무조건 공로화 해줘라. 공로나가 답이다. 막 그럴 정도로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겁을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은 신사역에 있었어요. 저는 서울 서쪽에 살고 제 집 근처에는 2호선, 5호선, 9호선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3호선을 탈 일이 전혀 없었는데 아마 인생 처음으로 3호선을 타고 신사역에 간 것 같아요. 신사역에 내리자마자 전부 지하철 광고 간판들이 성형외과 간판들이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의 성형 메카에 도착을 했구나 라는 실감이 그때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자마자 그 발열 체크하고 예약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는 옷으로 수술복이겠죠? 수술복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입었던 옷들은 전부 다 이런 큰 가방에 넣어서 회복실에 보관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처음 상담하러 갔을 때 수술 뭐하지 결정해뒀던 것들 그것을 토대로 상담실에 가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결정했어요. 이때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 상담하고 나서 한 2-3주 지난 상태라서 원하던 형태에 대한 생각이 약간 바뀐 상황이었어요. 제가 많이 소심한 성격이라 이거 수술 당일날 다르게 해달라고 변경을 해도 될지 말지 막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말씀드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웃라인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인아웃 라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려면은 위트임이 필요가 해가지고 추가 결제가 필요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좀 팔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디자인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수술실에 가서 누웠습니다. 제가 수술한 병원은 병원 그 수술실 내에 CCTV가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대리 수술이나 그런 의료사고에 대한 걱정들은 조금 덜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었는데 수술실 자체는 춥진 않았지만 약간 깔끔한 차가운 느낌? 그 약간 수술실 특유의 차릿하면서도 깔끔한 느낌?
그랬었습니다. 가운데에 큰 수술용 베드가 있고 거기에 누워서 팔다리를 묶는데 긴장이 엄청 되는 거예요. 제가 주사를 무서워하는데 어릴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 피 뽑으시는 분이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주사를 7번 정도 꼽았었거든요. 그 경험 때문에 주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다행히 거기서는 간호사분께서 한 번에 링거를 꽂아주시고 수술 중에 막 이런 침이나 타액 같은 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마르게 하는 용액을 넣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거로 딱 그 약이 들어오자마자 진짜 신기하게 한 30초도 안 돼서 바로 막 입이 마르고 막 뭔가 바짝바짝 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신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팔다리는 계속 묶여있는 상태에서 입도 마르고 그런 상태에서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눈꺼풀에다가 뭐 이렇게 한 마지막 그리면서 간호사분께 뭔가 얘기했던 것 같고 간호사분께서 이제 몽롱해지는 약 들어가요 하니까 실제로 몽롱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그리다가 또다시 원장님이 이제 간호사분께 뭔가 시작한다 이렇게 사인을 주셨나봐요. 그래서 간호사분께서 저한테 이제 졸리는 약 들어가요 라는 말과 함께 정신 차려보니까 회복실에 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수면 마취를 했는데 잠이 안 깨면 어떡하지? 막 의료사고 나면 어떡하지? 마취가 풀려가지고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수술 자체는 처음에 맞은 그 링거 하나? 그게 아픈 거 다였습니다. 뭐 링거 맞는 거 아픈 것도 아니죠. 이게 수술 당일 눈 상태인데 핏방울도 살짝 있고서는 조금 많이 부어서 아파 보이는데 정말 신기하게 부어있다는 느낌만 들 뿐 아프지는 않았어요. 쌍수 절개한 다음에 통증은 원장님들의 그런 실밥 묶는 스킬에 따라서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갈린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일부터 그 실밥을 풀릴 때까지 전혀 아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의 손이 굉장히 야무지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가만히 있었을 때의 얘기지 그걸 실수로 옷 같은 거 벗다가 살짝 눈 닿았을 때는 진짜 아팠어요. 산책을 하는 게 붓기 빼는 것에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밤에 운동하는 겸해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걸었어요. 이때 개인적으로 쌍수를 겨울에 하는 게 좋다고 느낀 게 1월에 엄청 추웠잖아요. 이게 산책을 하면서 찬바람이 계속 저를 때리니까 이게 눈에 냉찜질을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여름에는 막 땀나고 땀이 막 수술 부위에 들어가면 진짜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쌍수는 겨울에 하는 거 추천. 산책을 할 때 냉찜질까지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서는 일주일 뒤에 실밥을 뽑으러 갔었는데 보통은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국엔 마스크까지 필수니까 이 마스크를 끼고 선글라스를 차는데 이 선글라스에 습기가 끼니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원래도 눈이 이렇게 부어 있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선글라스에 습기까지 끼니까 진짜로 안 보여가지고 지하철역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빨리 얼른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쌍수하고서는 그 회복 기간 중에 가장 아팠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시면은 저는 무조건 실밥 뽑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배가 인스타로 실밥 뽑는 거 아플 거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갔어요. 왜냐면 유튜브 후기들이나 이런 걸 봐도 실밥 뽑는 게 가장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프구나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더라도 실밥 뽑는 거는 그 마음의 준비 이상으로 진짜 아파요. 이게 그냥 꼬집는 게 아니라 지옥의 원한이 나를 벌한다는 느낌? 라디오 벤치 같은 걸로 막 찢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 바깥쪽은 그나마 참을만 했었는데 이게 이쪽 안꼬리로 들어갈수록 진짜 아프고 이게 지금 이 간호사분이 내 눈꺼풀을 자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아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좀 참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실밥을 풀고 난 다음부터는 그동안 느껴졌던 이물감이나 그런 이렇게 달 때마다 느껴졌던 아픔들이 하나도 안 느껴졌습니다. 그전에는 눈이 살짝 가려져 있어가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약간 흐리게 보이고 이대로 굳어지면 어떻게 되나 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걱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뭐 사진들도 귀찮아서 안 찍었던 걸 보면은 일상생활을 충분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술한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뭐 이물감이나 아픔 같은 거 전혀 안 느껴지고 그냥 약간 이렇게 크게 떴을 때 약간 땡긴다 정도의 느낌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절개 쌍수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그 붓기가 계속해서 가라앉는다고 하니까 지금 느껴지는 이 땡김도 점점 붓기가 빠지면서 줄어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14일에 절개 쌍수를 해서 오늘 2월 14일 한 달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잘 된 것 같나요? 이거 지금 구독자 5,000분 정도 계시는데 이거 영상 올리고 나서 막 구독자 다 구독 취소하고 막 떡락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시나스였습니다.
평소에도 눈이 짝짝이이고 약간 삼상한이 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막연하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쌍수를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 수술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